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상담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보내주실 때는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이 3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도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잠시 시황 보자면 2130포인트 코스피가 다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약보합이고요. 하락폭은 크진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2145포인트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 흐름을 이어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저점 현재 부근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삽니다. 그리고 개인이 파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다 매수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투신 171억 원 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은 확실하게 1169억 원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694포인트대 695에서 계속해서 공방 벌이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보시다시피 장 초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승폭이 좋은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만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오늘 아웃퍼폼이 좀 잘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함께 올라가는데 코스닥 시장 역시 여러 가지 섹터의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질이 좋은 상황은 현재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 1156원입니다. 1원 30전 올라가면서 지금 0.11%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 오늘 시장 상황 사실 장 초반에 좋았는데 지금 조금씩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휴전 소식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자리 잡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상승 흐름을 안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한마디로 이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이 휴전이지 종식은 아니라고 지금 시장이 느끼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의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는 잠정 연기하는 부분이고 미국 기업들이 하이에 대한 통신장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시킨 부분 외에는 어떤 특별하게 좋아지는 부분이라 그 전체적인 어떤 향방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정상의 만남 이후에 대북 관련주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종목들은 그저 평범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시장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북한 관련주의 강한 반등 시도가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공식적 어떤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대북 남북 병역주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보다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 그리고 하위 제재에 의한 아이폰 부품들의 상승세 눈에 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이 2시 43분 지금 막 지나고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우선 말씀드렸지만 슈프리마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우선 지난주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오늘 좀 쉬어가는 부분인데 오히려 뭐 쉬어가는 폭이 크지는 않고 쉬어가는 폭이 크지 않다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기부터 이 바이오엔지 솔루션 부분의 성장세에 대한 시장에서의 시적 기대감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갤럭시 S10에 대한 본격적인 그 시적 반영이 이번 기부터 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이번 시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될 텐데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출입통제 조달 시장도 진출하는 부분, 또 이 52시간 근로제 52시간 근로에 대한 어떤 슈퍼리마의 수혜는 예술됐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PER 수준이 12배 내외인 거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매수가는 35,500원,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 3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슈프리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상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 소장님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푸드웰입니다. 네. 자, 푸드웰 제가 몇 번 가져왔었는데요. 지금 그 2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 신고가를 기록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약간 넘기 힘든 벽이었던 건 사실이죠. 2015년도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후유증이 좀 있어요. 왜냐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 급등할 때 막 붙었다가, 그쵸? 추격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손절없이 그냥 하다가 물려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다가 이제 자기의 본전 가격이 오면은 팔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기가 2015년부터 4년간 흘러왔고요. 2016년도에 한번 올라가려다가 막혔고, 거기를 지금 뛰어넘었다는 게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면 2016년에 올라가려다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심 때문에 팔기 때문에 그 강력한 매물을 뚫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뚫을 방법은 갭 상승이나 강력한 장대 양봉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갭 상승이 나왔거든요. 4월 달에서 5월 달에. 바로 그 4월 달에서 5월 달에 넘어가는 그 갭 상승 부분에 보면 2016년 고점 2개를 단번에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2개월 조정은 받지만 보면은 그 갭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 고점은 돌파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이 9월 달에 장대 음봉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쵸, 거의 지금 2015년 9월 달 윗꼬리와 지금 이번 연도에 지금 5월달, 6월달에 저항받은 윗꼬리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았고 밑에는 갭이 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치고 받는 거예요. 지금 요 갭과 2016년의 고점, 이제는 저점이 되었죠. 그 자리에서 지지, 그리고 위로 가면 저항. 여기서 이제 치고 받고 하다가 여기가 뚫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 위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온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만두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프로온이라는 회사, 이게 이마트에 이제 가보면은 프로온에서 제공된 그 이마트 PB 만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만두 ODM이죠. 그러니까 푸드웰이 이제 프로온을 통해서 ODM을 하기 때문에 프로온 만두라고는 안 나오고 프로온 제조원 해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에스티로더 화장품이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인데 제조원은 코스맥스나 코스온이나, 그쵸? 아니면 한국콜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만두도 이제 딱 그 상표 뒤를 보면 제조원 푸르온. 그럼 이제 푸드웰의 푸르온이 만들었구나. 근데 지금 만두가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완성형 만두 시장은 사실 예전에 혜태가 완전히 1위였는데 요즘에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동원 F&B가 뭐 개성 왕만두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올라왔고 CJ의 비비고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혜태 고향만두는 사실 많이 쳐졌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완성형 만두 업체의 어떤 점유율 변화인데 만두 전체 시장은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밥 대용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만두라던가 죽이라던가. 그래서 동원에서 양반죽 그 라인업을 굉장히 넓혔어요. 1인 가구의 성장과 함께 죽 시장이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죽, 만두 뭐 이런 HMR 시장들이 커지면서 지금 푸르온이 그 납품을 하고 있는 ODM 시장도 좋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보고서에 보면은 그 청도 푸드웰 매출액이 2014년 140억, 2015년 171억, 2017년 201억, 2018년 273억. 자, 2014년부터 2018년 4년 동안 그 지금 2배가량이 되었죠. 거의. 그렇죠? 이 140억 곱하기 2하면 280억인데 거의 280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법인 청도 푸드웰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 여기는 주로 보니까 냉동식품 89%, 실업 93%. 가동률이죠. 가동률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 그 공장이 있다고 하면 100대가 있다고 하면 89대, 실업은 93대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는 내년이죠. 증설 가능성.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 쪽이 잘 되고 우리나라는 HMR 시장이 커지면서 이 지금 음식료 ODM을 하고 있는 푸르온이 굉장히 할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스토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라면은 2015년에 이 그 본전 심리로 인한 매물벽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갭 상승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금 그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개월 조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이고 손절가는 7,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베뉴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종목이죠. 베뉴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그랜드 백화점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이런 그 약간 소외주 스타일이 몇 개가 있거든요. 광주 신세계 유통업에서 광주 신세계 뭐 개인 투자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신세계 하는데 광주 신세계가 있었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백화점 그렇죠. 이런 종목이 있었나? 대구 사시는 분들은 알겠죠. 대구역 동대구역 뭐 근처에 대구 백화점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유통업이 안 좋잖아요. 다 안 좋아요 사실. 보면은 지금 신세계 주가도 반등하다가 막혔고 지금 보면은 이마트 주가는 정영진 부회장이 매입을 한 이후에 더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확장 전략을 안 하고 그냥 그 주요 상권 고급 상권들 지키기 전략으로 나갔던 그 전략을 틀리게 했던 현대백화점마저도 이 뭐 풍파에서 이겨낼 수는 없는. 그러니까 뭐 지금 확장 전략을 하던 뭐 그 자기 상권을 고수하고 뭐 지키는 전략을 하던 유통이 전체적으로 힘들다는 거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소외주들 보세요. 대구백화점, 광주신세계. 이런 지역 백화점 업체들까지 다 뭐 지방이라고 뭐 잘 되겠어요. 지금 서울이 안 되는데 뭐 광주, 대구가 살아나겠습니까? 그쵸? 인구가 뭐 다 이제 계속 뭐 아이들도 안 낳고 인구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이 전체적으로 이런데 자, 베뉴진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이 전반적으로 침체인데 이렇게 가려면 뭔가 굉장히 독특한 어떤 개인기라던가 이슈가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를 대형 백화점 업체부터 소형 지방 백화점 업체들 주가를 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베뉴진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랜드 백화점 때도 주목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눈길이 가는 거죠. 유통업이 이제 더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랜드 백화점에서 산명 변경해서 이제 멋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신세계라던가 지금 뭐 롯데라던가 롯데쇼핑, 롯데는 백화점이 없으니까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런 거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전략 자체가 틀려서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유통업종에 있고 2,500원대에 그 좀 넘어섰다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에요. 2007년도 8년도 이때 여기만 지금 뚫으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관건이다. 근데 그 뚫을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다 조성을 해놨다.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사명을 변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거 좀 상투적인 말 같은데 이 상투적인 뭐 어떤 공식 그 타이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이미지가 제고된 건 사실이죠. 누가 봐도 그랜드백화점보단 베뉴지가 세련됐고, 그렇죠. 기업 이미지가 제고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면 변경을 통해서 어떤 비전으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레저 기업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에 좋은 거는 액면 분할을 통해서 지금 거래량을 늘려놨다는 게, 왜냐면 이게 힘이 있어야 이런 거를 뚫거든요.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되게 강해져요, 매물벽이. 왜냐면 그냥 심리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내가 10년 동안 물려있다고 하면 주식을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금만 본전 가격 온다고 하면 얼씨구나고 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0여 년이 지난 매물벽은 너무나 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5월 달에도 정말 강력한 기세로 나갔거든요. 강력한 기세로 나가다가 쭉 밀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6월 달에 또 공략을 했는데 또 밀렸어요. 2,500원대. 그래서 이제는 힘을 다시 비축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5월 달, 6월 달에 2번 찔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벽도 그 우리가 뭐 깨어야 할 어떤 자신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뚫으면 언젠가는 이룩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 번 도전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 번 도전해서 그 순간까지 2번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균열을 낸 거예요. 매물벽에 균열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2,500원 갔을 때는 좀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거는 심리예요. 여기 찔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팔았을 거예요. 왜냐면 5월달, 6월달에 기회를 줬잖아요. 누구에게? 2007년도, 8년도에 물렸던 사람에게. 이때 팔려는 기회를 준 거고 그때 팔면 몸집이 가벼워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새롭게 여기서 사서 새로운 어떤 길을 열려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구시대에 물렸던 사람들은 털 수 있는 기회고 새로운 사람들은 이 찌르는 기회가 이 매물벽을 뚫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2번 찔러놓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면 2,500원의 벽은 아마도 5월달, 6월달보다는 굉장히 옅어져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지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2,000원, 목표가는 여기 2,500원 뛰어넘어서 3,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자, 드리머스 컴퍼니도 너무 그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면은 까마득합니다. 그쵸? 이게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잘 나갔었죠. 아이리버 일 당시에 이제 뭐 애플을 이겨보겠다 했는데 애플한테 이제 잡아먹혔죠.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가 이름도 바뀌었는데 이것도 베뉴지랑 비슷한 게 이름을 사명을 변경해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 다각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가 아이리버에서 변신한 게 기업 이미지 제고가 됐나요? 좀 이름은 좀 아이리버는 사실 아이리버라는 이름도 세련됐는데 워낙 MP3라는 기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꾼 거죠. 이름도 약간 꼼자를 넣어서. 그래서 음원 유통 서비스 부분이 요즘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 M, CJ ENM에 이어서 이 드리머스 컴퍼니가 하는 이 음원 그 서비스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 서비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월봉으로 보면은 뭐 과거의 그런 주가는 사실 지금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너무 성급한 얘기고요.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 이제 뭐 옛날에 그렇게 갔다고 해서 뭐 또 그 너무 거드름 피우거나 이럴 때는 아니죠. 지금 드리머스 컴퍼니 위치가.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밑에는 한 7,000원 정도? 그리고 위는 한 10,000원대가 지금 2015년, 18년, 19년 계속 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단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금 좀 다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과거 영광을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2,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휴비츠입니다. 휴비츠가 한때 중국 관련주로 굉장히 부각이 되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안과 및 안경 점용 필수 진단기기를 만들고요. 망막 단층 진단기 기술 기반으로 한 산업용 광학 단층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분야에서 사용하던 광간섭 단층 촬영 기술을 산업용으로 확대해서 지금 산업용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휴비츠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경점 가서 안경 맞출 때 그 거망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안경점에 안경 맞추시면서 물어보세요. 안경점에서 조금 더 좋은 비싼 거 쓰시는 안경 사장님들은 일본이나 독일제 쓰신다고 하셔요. 근데 휴비츠 거 쓰는 사람들은 가성비가 좋다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서
좀 그 일본 독일제보다는 사실 뭐 성능이 뭐 그 정도 급이 안 되는데 가격이 원체 좋대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그때 뭐 보고서나 이런 데서도 중국 쪽에 진출해서 가성비가 좋은 걸로 어떤 해외 메이커들의 그 틈새를 가성비로 파고들어서 굉장히 커졌거든요. 점유율이. 그래서 휘비치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산업용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금 그걸로 뭐 하냐면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라인에서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여기로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안용에서 산업용까지 좀 더 이제 사업이 다각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연봉은 너무 길고요. 월봉으로 보면 지금 사실 20개월 전에 계속 머리를 박으면서 너무나 지금 답답한 모양새인데 지금 제일 그 높았던 고점을 보면 28,9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서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거의 이게 언제요? 2012년도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012년도의 바닥과 2018년도의 바닥이 여기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 이거 좀 성급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급변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만약 급락해서 여기를 깨면은 또 쌍봉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여기 2019년 초반에 올라간 폭에 비해 지금 굉장히 약하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여기 올려 쳐주면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모든 차트가 전환이 돼요. 지금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제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지금 무려 6년 동안 지금 조정을 했는데 좀 이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휴네시온입니다. 자, 휴네시온이 최근에 조금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쵸? 6월 달에 고가상으로 103.99%나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6월 28일에 6월 달에 마지막 거래일이었나요? 6월 달에 마지막 거래일에 그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종가가 5%로 끝나는 좀 아쉬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지켜졌으면 좋았던 게 이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고점들이 여기 7,000원대에 지금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좀 뭔가 확실히 결정을 지어줬으면 여기가 지금 다 물러나는 건데 왜냐면 6월달 여기 초반에 갭 상승으로 여기를 한번 올려놨거든요. 지금 2018년 9월달 10월달 고점을 넘겨놨는데 그걸 아쉽게 또 무너뜨렸어. 그리고 이번에 또 마지막 날 6월달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뺐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 발 물러서 있는데 이 갭은 안 무너졌거든요. 아직 이 갭 여기 나온 갭.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뭔가 휴네시온이 지금 뭔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검색어 순위에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다른 테마에 좀 밀렸어요. 지금 일단 네트워크 기반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요. 지금 망연계 부분 지금 솔루션 아이원넷이라는 그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55%예요. 2015년, 2017년 기준 매출액의 66.5%가 공공기관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휴네시온이 지금 제가 보기엔 요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게 여기 지켜지기만 하면은 급등 가능성이 있어요. 상한가를 갖다가 5%를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무조건 그런 흐름이 안 나오면 지금 이거 못 뚫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상한가 넣었다가 뺐다 하면 이거 100% 물린 개인들이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본전 심리를 이기려면 이거는 상한가 아니면 상한가에 근접하는 급등 아니고는 이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올 지금 가능성이 있다. 여기 갭만 안 무너지면. 그걸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6,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휴네시온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박정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현대백화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대백화점 역시나 82,00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얼마나 극단적 자리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의 순자산 가치는 4조 1,500억.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조 9,500억입니다. 그래서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절반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전혀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는 실적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당히 극단적 저평가고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극단적 저평가 유통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역시나 82,000원을 쉽게 깨지 않고 지금 반등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잡으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인, 세일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유통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자, 이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본적 반등력 87,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세가 긍정적으로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절반 구간인 94,000원 구간까지도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잘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프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프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극단적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는 자동차 부품주다, 그리고 범현대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지금도 순자산 가치 대비 2천억 순자산 가치,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647억으로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평가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19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흑자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 순자산 가치 대비 극단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1,600원대 언급을 드렸었고, 지금 이미 2,100원대의 상승력이 나오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3,700원 자리까지 보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다시금 내려오게 된다면 1,700원 이하로는 적극적으로 모아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0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 유지하시면서 2,800원짜리, 3,200원짜리, 그리고 3,700원짜리를 순차적으로 노려보시고, 만약에 2,000원짜리가 깨진다면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1,700원 이하에서 모아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C 코트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코트렐 같은 경우 일단은 이번에 서울 10대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시행으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매도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도 처리. 뭐 크게 손실도 나지 않고 거의 한 본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C 코트렐은 오늘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매수하신 분들 일단 본절 처리하시고 다시 재접근 전략 제가 추후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오염 방지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주로 발전소 및 공장 및 대형 집진기 생산 및 판매 중에 놓여져 있어서 미세먼지 관련 주로 엮여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도 처리하고 재접근. 현재 주가 위치는 일단 순자산 가치 대비 적정 주가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위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현재 차트상 보면 이미 시세가 강력하게 저평가 상태에서 부각을 받은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포트에서는 매도 처리로 하고 다음에 제가 종목을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T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T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좀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일단은 공정 소재 중에 하나인 박리액을 개발 그리고 제조하면서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주로 이제 LCD용 박리액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거래처는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어서 1,500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모아간다면 단기적인 반등력이 나오면서 한 12,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300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은 순자산 가치 872억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800억으로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밑으로 살짝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뭐 거의 지속적으로 낙폭 과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력 충분히 노려볼 만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자, 1,500원 밑으로 모아가시고 올라가게 된다면 대략 12,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롯데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드디어 오늘 3%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때부터 언급을 드렸습니까? 15만 8천 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3% 급등이 나오면서 16만 6천 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17만 3천 원 자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내실 분들은 일단 17만 3천 원 자리까지 보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뭐 18만 3천 원 자리 내지는 19만 2천 원 자리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기업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극단적 저평가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순자산 가치 11조 6,800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4조 6,959억을 찍고 있기 때문에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거의 절반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에도 이 롯데쇼핑은 주가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34% 구간까지 대략 10만 5천 원짜리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자산 가치가 상당히 커졌겠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위치는 한 대략 한 38에서 한 40% 정도 권역이 될 걸로 제가 계산은 안 했지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슷한 권역까지 내려온다 치면은 그 자리는 대략 14만 5천 원짜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 14만 5천 원짜리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롯데쇼핑을 저의 언급으로 인해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겁먹지 마시고 혹여라도 내려오면 14만 5천 원짜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15만 원 밑으로 끌어내린다면 절대 손실을 입지 않는 그런 기업이고, 자, 만약에 주지 않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더라도 잘 홀딩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대략 23만 원짜리까지 노려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끌고 가기 답답하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17만 6천 원 그리고 그 다음 19만 2천 원 그리고 20만 5천 원 이렇게 저항자리를 보셔가면서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롯데쇼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시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이제 리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신 소장님 화천기계 이 테마주였잖아요.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어땠습니까, 결과가? 지금 네. 뭔가 지금 이슈가 터질 거를 반반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림만 볼게요. 그림만 어떻게 되고 있나? 연봉부터 너무 길긴 한데 이게 힘이 좋아서 합쳐지면 더 커지니까요. 연봉에서 지금 20년 선에 마침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우연인지 세력들이 모르겠어요. 세력의 내부자들이 한번 돼봐야 되는데 내부자들이 돼본 적이 없어서. 근데 세력들은 분명히 이것까지 다 염두에 뒀을 거예요. 차트를 만들려고. 그렇죠. 이게 좀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을 하죠. 돈이 어느 정도 있어 삼성전자를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일반 세력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입니까? 화천기 같은 거를 분명히 차트까지 만들었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지금 연봉에서 20년 전에 딱 있는데 거기서 그게 느닷없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봉에서 쌍바닥이 연봉에서 그리고 이게 월봉인데 엄청나게 저항을 받았었거든요. 2017, 18 전부 윗골이 달리잖아요. 여기를 이게 몇 개인가 다 뚫어버렸어요. 이번에 한 방에 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뚫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주봉도 완전히 상승 N자가 나오고 있고 일봉은 당연히 이게 그러면은 모든 그 기준에 지금 차트가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지금 이게 확실치가 안 나면 이 주가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여론조사를. 근데 지금 46.4 대 45.4가 나왔어요. 찬성 반대가. 그러니까 물론 이걸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임명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것도 주식자들의 심리에 빗대보면 지금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왜 여론조사를 해도 46.4대 45.4가 나오지. 그리고 이걸 할까 말까. 본인이 수용할까 말까. 지금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분명히 뭐 그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걸 마무리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여론의 그런 어떤 부담에도 불구하고 할까. 수긍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정치 그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까 봐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화천기가 그쪽으로 이제 얽히다 보니 지금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주가는 흐름은 안 깨놓은 상태거든요. 일봉으로 이제 짧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11선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지금 이 분홍색이 11선인데 11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어요. 이번에 조정받을 때도 11선을 안 깼거든요. 이거는 지금 일단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 이슈로 갔기 때문에 이 이슈가 깨지면 폭락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 자기가 안 한다 하거나 임명을 안 해버리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 깨지면 그게 이제 만약 되거나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다시 한번 급등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노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 지금 분명히 세력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 또 노리고 앉아 있다 지금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불이 붙어서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천기계 일단은 뭐 리스크와 향후에 갈 수 있는 자리까지 조금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예, 리스크는 있는데 워낙 열매가 지금 달콤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사실 좋아해요. 저런 걸. 휴네시온인데 오늘은 이것도 개인 투자들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워낙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한데 개인 투자는 사실 선호하죠. 시가총액이 조금 작고 좀 급등락이 있어야 좀 먹잖아요. 사실 소액으로 다들 하시기 때문에 왜냐면 막 방송에 나와서 뭐 장기 투자를 해라, 가치 투자를 해라. 그래도 뭐 말은 좋은데 솔직히 막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일반 개인 투자들은. 왜냐면 쟤 무슨 우리 지금 소액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저런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이러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를 사실 좋아하기 때문에 단기 추천주로는 사실 이런 거를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장기 가치 투자 종목을 여기다 추천하면은 지금 생뚱맞게 핀트한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휴네이션이 단기로 지금 딱 맞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상한가에 실패는 했지만 지금 완전히 죽지가 않았어요. 이것도 지금 이게 7,000원 부근만 완전 장악이 되면 이것도 한번 크게 뻥 날아갈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갭 하단부에 왔기 때문에 이 갭 하단부에 보면은 11월 달 그리고 이번 연도 2월 달, 4월 달에 고점들이 있어요. 이 고점들을 뚫기 위해 갭을 날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작년 9월 달, 10월 달에 막힌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기가 만약 깨지면 이건 그냥 일단 버려야 되고 왜냐면 여기를 힘들게 뚫었는데 여기를 다시 가버리면은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다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 뚫린다는 가정하에 탄력 있게 일단 7,000원대 아니면 거기 넘어서는 더 큰 상승 한번 기대해보자 해서 단기 추천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휴네시온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정식 전문위원은 지난 시간에 현대백화점 말씀해 주셨는데 소폭 상승했죠? 네.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패율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상태로 잘 상승력이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단기 저항력이 좀 존재합니다. 단기 저항력 84,000원, 84,000원이 뚫려야 87,000원도 가고 92,000원도 갑니다. 그래서 이 단기 저항력 84,000원짜리 잘 신경 쓰셔서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제 84,000원짜리에 얻어맞는다면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다시 83,000원권에서 다시 재매수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닥권 기술적 매매 한번 잘 신경 쓰셔서 하셔도 되고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냥 끌고 가시면 87,000원 그리고 91,000원, 94,000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항 여부 확인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백화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오늘은 새로 갖고 온 종목이죠. LTC. LTC. 자, 이제 LTC 같은 경우 최근에 조정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 대략 1,600원 내지는 1,500원 정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술적 자리가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600원 자리를 쉽사리 이탈시키지 못하고 계속 지금 건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시키면은 대략 한
300원 정도 자리까지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력 살짝 나오면서 우리가 이게 본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되돌림 흐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대로 1,600원짜리 이탈시키지 않고 상승력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대략 11,900원 정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단기적 상승력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공정 소재 중 하나인 박리의 개발을 지금 개발 제조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 LCD 쪽에 들어가는 박리액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액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LCD 쪽이 좀 사양 사업이다 보니까 뭐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나마 그래도 매년 좀 성장 기조가 살짝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고, 지금도 시가총액이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살짝 낮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매매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TC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딜리를 한번. 딜리요? 네, 딜리. 이름과는 다르게 이게 그 DMZ 비무장지대 관련주인데, 그 여기 동두천하고 포천 일대에 거의 이제 그 위주 주변이 부잖아요. 그래서 거기 수만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자연과 환경, 뭐 삼육물산, 딜리 이런 것들 오늘 간 건데, 솔직히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 다시 보시면 그렇죠. 아침에 올라간 폭 처음에 유지한 거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산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료 관련주 간다고 하면 그날 그냥 비료 관련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가던가, 아니면 그날은 또 철도 관련주가 간다고 하면 철도 관련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가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산탄총처럼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비료 관련주도 조금 가고, DMZ 관련주도 조금 가고, 관광 관련주도 조금 가고, 그쵸? 남북 경협 테마에 얽힌 거, 뭐 그 세부 테마들 있잖아요. 세부 테마가 너무 산재돼서 힘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쪽 섹터로 몰려서 강하게 가야 되는데 약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DMZ 비무장지대 관련주는 이 딜리가 지금 가장 강한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뭐 15% 오른 거긴 한데, 그게 이제 뭐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공원이 DMZ 뭐 평화공원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동두천 뭐 포천 일대 땅값이 좀 오르겠죠. 그러니까 거기 토지 보유하면은 부동산은 사실 거기 가서 뭐 사기 비싸니까 이제 딜리라는 종목 대신 사서 뭐 그래 부동산 투자 대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힘이 너무 약하다. 하지만 오늘 뭐 특징이 아무래도 그 주말에 일어난 그 한북미 3명이 만난 거 후속으로 오르니까 딜리도 아마 특징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딜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박 의원님 어떤 종목이 좀 보이세요? 네, 저는 덕우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덕우전자가 상당히 급등력이 나왔다가 지금 한 13% 정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네네. 있는데요. 일단은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소형 프레스 부품하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 불매 운동 여파로 지금 아이폰 관련주들이 좀 침체를 겪었었는데, 다행히도 화웨이 미국산 부품 공급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그 관련주들이 다시금 또 시장에 부각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자산 가치 대비 덕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낮게 형성돼 있어서 제 눈에 좀 들어왔고, 현재 자본 총계가 783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848억으로 그렇게 많이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매하기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기업을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동 상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뭐 1,60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시작이 된다면, 그러니까 1,1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100원짜리가 우리가 이제 매수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1,100원 밑에서 시작이 된다면 9,500, 대략 9,600원짜리가 우리의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9,600원에 매수가 된다면 1,6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리는 것이고, 만약에 1,100원 정도 자리에서 매수가 된다면 대략 11,2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수익 창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가 됐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3,700원짜리까지 상승력을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구전자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9006번님의 파트론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파트론 18,350원의 비중 20%.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소장님? 지금 되게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죠. 지금 흐름이 좋잖아요. 지금 이 파트론이 2012년에 IR 자료를 내놓은 거 있는데 그림이 도식화가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니까 안 건드리는 게 없죠. 좀 그 PPT 자료는 좀 구식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별로 형식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파트론이 지금 여기 그 카메라 그려놨는데 안 건드리는 데가 없죠. 지금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 대부분 다 건드리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비중이 높은 거 여기 2012년에 성장 사업으로 삼았던 부분이 58.7 여기 삼각형으로 그려놓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있는데 여기 수정 발진기랑 카메라 모듈 있죠.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카메라 모듈 여기 카메라 다 그 뒤로 그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발진기가 여기 있어요. 크리스탈 디바이스. 여기, 요 뒷면에 여기 앞면에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가장 비중이 높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보고서들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이 그 파트론이 지금 계속 대세를 만났어요. 왜냐면 지금 듀얼 트리플 카메라들이 생기면서 카메라 모듈이 지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그게 커져 있네. 지금 화면이 커져 있는데 지금 뭐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지금 점점 고급화 사양이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트론이 지금 아까 전에 그 부분이 중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이었잖아요. 카메라 모듈하고 수정 발진기가. 근데 이제 카메라가 중저가 스마트폰부터 고급 스마트폰까지 전부 다 뭐 듀얼에서 트리플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모듈이 많이 쓰이게 되니까 파트론이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그 어떤 대장주를 지금 나서면서 기술적으로도 여기 2013년부터 그 거쳐오던 이 흐름을 완전 깨고 완전 뻥 이렇게 쏘아 올리고 있죠, 공을.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파실 이유가 지금 전혀 없다. 아, 근데 높이 사셨네요. 지금 이제 가격을 보니까 18,350원이면은 그럼 이걸 기다렸던 얘기인가? 제가 잘못 생각했네. 저는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8,350원 가격이 보니까 그럼 이거는 2013년에 사셨나요? 이 정보까지는 없어서 아마 그냥 최근에 사셨다면 2013년에 사셨겠죠.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했던 본전 심리네요. 맞죠? 13년부터 6년을 기다렸으니 너무 지금 다시 TV를 켜신 거죠. TV를 켜시고 HTS를 켰더니 내 본전 가격 와서 지금 팔고 싶은데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겨내고 갈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본전 심리를 이겨내고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럼 반대로 본전 심리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18,000원만 오면은 지금 너무 팔고 싶을 거예요. 6년 만에 내 자리에 오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2만 원 이상을 가서 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파트론에게 6, 7년 만에 돌아오는 호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트리플 카메라 핸드폰을 구매하실 돈을 파트론으로 마련하시면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본전 가격 이상이 오니까 6년간의 기다림을 아마 수익으로 한번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트론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가겠습니다. CJ 헬로고요. 4061번님께서 7,070원에 비중 100%. 한 종목에 다 싣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뭐라고 안 합니다. 예. 괜찮아요, 이 종목.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1조 600억이거든요. 그리고 또 적자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매년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는 회사가 순자산 가치 자본총계가 1조 600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300억이에요. 얼마나 저평가입니까? 근데 이거를 실수로 지금 얼마냐? 7,070원에 100% 매수를 했죠. 네. 근데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고 제가 추가 매수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러면은 못 하실 거니까 이 상태로 반등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현재 더 이상 저점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기본적인 단기적 반등력은 대략 8,200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잘 나오면
9,060원 정도, 진짜 잘 나오면 9,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더 이상 저점을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점을 조금 더 주더라도 6,000원은 쉽게 이탈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혹여라도 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밑에 자리에서 조금 더 담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파동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조금 더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자, 코스피가 2133포인트대까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역시나 장 초반에 갭 띄운 부분은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는 개인이 1,528억 원, 개인은 결국에 대량 매도가 나오고요. 팔자로 돌아설 뻔한 기관이 다시 366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리고, 외국인도 1,255억 원이나 삽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일단 뭐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1% 정도의 반등, 현대차도 반등, 셀트리온도 반등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LG화학, 포스코,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올라갑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이 계속해서 좋게 나왔는데 695 위에서 움직이네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역시 갭 띄우면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다시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개인은 87억 원, 하지만 기관이 852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의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헬릭스미스,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다 상승폭이 크고요. 메디톡스가 시총 5위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5위에 있던 펄어비스는 다음 장 6위에 있겠죠. 자, 6위로 왔는데 낙폭이 조금 큽니다. 그동안 많이 오르던 엔터, 게임 업종들이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요. 많이 조정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크게 올라옵니다. 보이진 않지만 HAB나 HLB의 생명과학 그리고 메지온 모두 다 오늘 좋은 흐름으로 급등 흐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7월의 첫 거래일도 마감이 됐습니다. 양 시장 모두 변동폭은 조금 있었지만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추세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소장님? 네, 결국 좀 지수는 또 아쉽네요. 그렇죠? 지금 미국 시장이 결국 방향성을 결정해주지 않으면 지수는 뭐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에는 좀 지금 다우 나스닥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지금 결정을 안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차트로 봐서는 지금 좀 기대를 갖게 하긴 하죠. 지금 보면은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뭔가 이거는 지금 박스권을 뚫고 드디어 이거 다시 대세 상승을 시작하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게 하는 상황이에요. 2018년 말에 급락세로 어떤 막 흔들었었잖아요. 또 무슨 알파벳들 등장하면서, 그쵸? 알파벳을 공포해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한번 어떤 속가내기 작업이 된 게 아닌가. 지금 거의 확신에 차는 순간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위로 강하게 뚫으면서 결정을 지어줘 버리면 우리나라 같이 아무리 느리고 후발이라고 해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직 결정을 안 지어주니까 우리나라 지수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가 오르지를 않고 있고, 오늘 섬유 의복 업종이 1등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 남북 경협 테마, 그쵸? 인디에프, 신원, 얘네들 다 뭔가요? 개성공단 입주사예요. 그래서 25%, 17% 이게 급등하는 바람에 섬유 의복이 1등 한 거고, 의약품은 오늘 유한양행이 또 터뜨렸죠. 1조 기술소출. 유한양행이든 우리나라 제약사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HLB가 그나마 이제 숨통이 트이고, 그쵸? 다행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코오롱 티슈진 사태에 이어서 만약에 HLB 이것도 계속 길어졌다면, 왜냐면 벌써 3일 만에 시총이 7위에서 17위를 갔었거든요. 너무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시총을 차지하고 코스닥 시총을 구성을 해야 될 아이들이 지금 전부 코스피로 이전해버리고 코스닥은 허탈해져 버린 거예요. 코스닥이 열심히 키워놨고 띄워놨더니 다 코스피로 이전해버리고 코스닥에는 알맹이가 없고 바이오만 가득하고, 그래서 바이오가 좋을 땐 좋은데 바이오가 나쁠 땐 그냥
바이오 업종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다채롭게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HLB가 살아난 건 사실인데, 유한양행 얘기를 왜 하냐면, 유한양행이 지금 기술 수출한 거에 기술이 제넥신의 기술을 접목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제넥신에게도 일부 기술 수출료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델이 가장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코스닥에서 이제 막 산장하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대형 제약사와 어떤 제휴를 통해서 일단 좀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한양행은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요. 안전판이 있지만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안전판이 없어요. 그냥 정말 기술 하나 믿고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데 상장시켜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러 번 경험하셨죠? 임상이 중단돼 버리거나 임상에서 어떤 다른 자료가 잘못됐다는 게 밝혀져 버리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기업의 운명이 갈려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제넥신처럼 이렇게 유한양행과 어떤 기술 수출을 통해서 캐시카우를 창출하고 이런 가운데 같이 다국적 제약사에, 그쵸? 이런 기술 수출을 하는 이런 모델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의약품 업종이 지금 2등을 한 게 유한양의 기술 수출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이런 바이오 벤처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한번 모델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수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코스닥의 바스닥 얘기를, 바이오 그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이런 편중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려면 그런 방법으로 좀 사다리를 구축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면 코스피로 간 애들을 지금 불러올 어떤 능력은 없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코스닥도 조금 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까지 이런 테마들이라던가 바이오주의 반등,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나타나는 장세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시장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북주는 오늘 열심히 날아갔지만 우리에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또 떠서 시작한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미리 이슈를 캐치하고 선베팅하지 않는 이상 쉽사리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그런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역시나 금요일 날 우리 지수에서 조금 조정 수급이 살짝 들어왔죠, 파생 쪽에서. 그래서 오늘은 떠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강하게 상승력으로, 추가 상승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저는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시초는 떠서 시작했지만 그대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다시금 반등력이 나오면서 시초가 전일 종가 대비 떠서, 전 영업일 대비 떠서 지금 거의 시초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등력이 낙폭과대로 강하게 나왔지만 그 반등력이 강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괜히 또 이 반등력 따라 들어가셨다가 물리시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쪽 섹터는 건들지 않는 것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 섹터도 지금 반등력이 강하게 나오지만 또 내려가는 것도 또 강하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따라잡으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만약에 물리기 시작하면 또 우리에게 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대응을 하시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2134선 밑으로 지금 종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이 위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일단 횡보 내지는 조정력 장세로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2134선 위로 올라타면은 조금 더 상승력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 693선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추가 조정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밀리지 않고 버틴다면 이거 704선까지 반등력이 조금 더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반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도 일정 부분 반등력이 조금 더 이어지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지표는, 일단 오늘 핵심적인 거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였습니다. 일단
주말에 발표난 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하회하였고 오늘 발표난 차이신 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하회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유럽 쪽에서 발표나는 제조업 PMI와 미국 쪽에서 발표나는 제조업 PMI를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지표들이 안 좋게 발표가 나오면 글로벌 증시도 살짝 조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을 잘 견뎠습니다. 오늘을 잘 견뎠지만 또 중요한 게 7월 3일 날 서비스업 PMI가 또 줄줄이 발표가 납니다. 중국부터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발표가 나는데 이때 핵심은 중국 지표보다 미국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은 어차피 서비스업 주도적인 생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중요해서 ISM 비제조업 PMI가 거의 이제 미국 산업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S 비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미 시장에 충격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수요일 날까지도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7월 증시는 조금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만약에 잘 견디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두 분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네요. 0.04% 내린 2129.74포인트에 2130선이 살짝 이탈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상승 흐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내요. 0.79% 올라가면서 696포인트에 정확히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원 10전 올라가면서 1158원 8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글로벌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큰 이벤트였죠.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북미 회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가도록 하죠. 일단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도 상당히 좀 소외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시장은 소외됐죠. 자, 소외된 가장 큰 이슈는 일본에서 반도체 금수 정책을 핀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국내 시장이 상승에 제약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가 있었는데 오늘 시간에서 잠깐 보면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S&P가 1.1%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해도 2% 상승하죠. 니케이도 2% 정도 상승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일지 S&P가 진짜일지는 오늘 밤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G20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중국과 무역 협상이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그 협상 전에 시장에 나왔던 재료들 아시겠지만 뭐가 있었죠? 일단은 추가 관세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추가 관세 이 얘기가 미리 나왔는데 추가적인 다른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죠. 또 휴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휴전 아닙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 관세부가 했던 것까지 다 중지를 시키는 모습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모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관세부가 한 것 때문에 글로벌 경제는 계속 멍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주말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리 시장에 나왔던 뉴스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새롭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실망 매물 나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죠. 물론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시간에서는 상승이지만 얼마 전부터 시간에서 계속 플러스권을 줬다가 본장에서 밀리는 모습이 계속 관측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아마 그 모습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북한 관련주들, 북한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은 많이 움직였지만 시장은 안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거죠.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없고 일단 만남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에 대해 100%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일 거다. 이런 부분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본 나라는 중국이죠. 왜냐하면 추가 관세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익을 본 겁니다. 미국은 어차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익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회담 결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음 멍드는 부분, 추가 관세는 없지만 그전에 관세에서 멍드는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이 상승하는 건 이해가 되나? 다른 나라 상승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십자 도지가 2번 연속으로 나왔어요. 미국 본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장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실망 매물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시권 들어섰다 정도 해석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국내장의 모습을 좀 보면요. 200일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코스닥이 상승하고 거래소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유한양행의 호재가 바이오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200일 선에서 밀렸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자리였어요. 제가 아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선상으로 보면 추세를 이탈하고 되돌릴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 내지 가격 조정이 꼭 필연적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드렸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하려면 상당폭 횡보 내지 깊은 조정 후 올라가서 목표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